경량 절자는 한 평 정도 그 평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평 정도의 그게 다 들어가요. 양쪽에 네 칸에 8개니까 거기 있는 걸 바깥에 추가에 끄버리면 한 평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각각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따로 동선 따로 진짜 한 평 정도를 그냥 바깥에다 보시면 수 있는 차가 저는 인건비로 보면 1.5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는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개념이니까 3명이 할 거 2명이서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그 필이 제가 딱 오기 때문에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예전에 하시기 전하고 그 다음하고 그게 허심탄회하게 홍천정 원장님. 예. 아, 제가 눈이 사팔인가 봐요. 안경을 써서 아니 안경을 써서 그래. 아니 우리 평소 선생님들하고 교육할 때도 저는 예를 들어 가상으로 회장님 보고 어떠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예를 들어 박재호 박사님이 저요? 이래요. 예를 들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게 애정 결핍 중이라서 그런가요? 관심 받아주세요. 실제 허심탄회하게 원장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전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효과 말고 이제 경제 부분 있잖아요. 경제 부분. 그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양면은 예. 따로 이렇게 분리를 네,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소장님이 알다시피 옛날에는 한쪽 구석이 그냥 여우저우 예, 방에 예, 놓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들어가게끔 해놔가지고 양면으로 그게 까지면서 일단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 가져가려면 옆에 있으니까 꺼낼 수 있는 편하고. 예. 그럼 원장님 느낌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성 아니면 주는 거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원장님 직감에 이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지금 모를 것 같고요. 그 스텝이 없이 혼자 해도 네. 일단 요새 준비가 이렇게 싹싹싹 돼 있으니까. 네. 그럼 뭐 또 좋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스텝 한 명만 있어도 2명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직감적으로 0.5 정도는 그러니까 반 정도, 절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이 그러니까 개념상 이렇게 0.5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는 저는 세이브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3명일 때 2명이 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뭐든지가 다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일을 한 명이 일을 하는 모든 게 옆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드라이버랑 옆에 있어야 되고 막 스프레이 젤 하다못해 그것이 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까지 내역을 다. 그래야지 내가 일하기가 훨씬 편해지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올려놓게 되는 갖다 놓게 되고. 예전에 제가 그 홍천점 원장님 그 우리 홍천점에 갔을 때 이 삼정 OS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원장님께 그 정리정돈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께. 사실 홍천점이 생각보다 그때는 깔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약간은 오해를 했죠.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시지? 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장님. 근데 처음에는 뭐 사실 정리정돈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니까 무척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왜 티가 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딱 티가 났는데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그런지를. 그래서 정리정돈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결론을 해도 원위치가 되고 해도 원위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3정 OS 매뉴얼에 대해서 그때 원장님께 뭐 여러 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보면 3정의 정의 첫 번째가 정품, 정량, 정위치.
정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지를 얘기하면 우리 고객님이 뭐 만약에 20대면 20대에 어울리는 잡지가 있어야죠. 만약에 20대가 주고객인데 만약에 50대 고객이 쓰는 잡지를 온다면 그건 정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품이랑 원장님이 얘기하는 뭐 그 일명 짝퉁 이게 아니고요. 이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쉽게 얘기하면 기구나 장비나 제품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품이. 아까 50대 잡지가 불량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정품이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고객님이 우아한 고객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우아한 고객님이 어울리는 인테리어라야 정품 인테리어죠. 또 반대로 우리 고객님은 서민층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거기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정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품의 개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정량은 우리가 또 아까 잡지로 얘기하면 잡지가 10권이 필요한데 만약에 15권이 있으면 5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나머지 5개 관리하느라고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량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위치란 또 이 제대로 된 위치에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뭐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우리 샵에도 그런 거 많으실 텐데 어떤 게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걸 찾질 못하면 결론 어떻게 했냐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2개 있어요. 그러면 또 쓸데없이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 이제 그때는 정량을 또 어기게 되죠. 정위치가 뭐 어긋나가지고 하나를 더 사면 아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쵸? 그럼 2개 관리하느라고 2개를 여기서 그래도 과감하게 하나 딱 버리면 되는데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보통? 네, 보통은 못 버리죠. 보통은 못 버려요. 보통은 계속 보관해가지고 쓸데없이 이거 정량을 계속 어기게 됩니다. 네, 하나가 더 있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기본이었었고 그 다음에 OS는 이게 정돈, 청소, 청결, 습관 이거를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어로 하면 그 앞에가 전부 S로 시작해요. 발음을 하면. 세이코, 세이션, 세이 하여튼간 전부 앞에 S를 시작해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OS예요. 이유는 OS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발음을 하다 보면 다 앞에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S 발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리가 뭔지는 회장님 아시죠? 네. 정리가 필요 없는 걸 네.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X를 구분하는 게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 지금 만약에 이제 인사 구조 조정을 만약에 집행을 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미션이 떨어져서 옛날에 재길치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구조 조정을 하면 정돈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는 쉽게 얘기하면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죠. 정리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샵에서 이제 처음에 뭘 시작을 하면 먼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 있는가? 필요 없는가? 우리 원장님 청학전 가보면 아마 카운터에 가보면 정리 필요 없는 거 꽤 있을 거예요. 예,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제 필요 있는 것과 없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거 말고요. 버리기 아까운 거 말고 무조건 필요 없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카운터 새 거로 딱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가상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큰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 놓으시든가 큰 이 함지박 같은 거 갖다 놓고 일단 다 꺼내는 거죠. 한 개도 예외 없이. 그리고 아까 정품 꼭 올라가야 되는 것만 올려놓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카운터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네, 카운터에 꼭 있어야 될 거. 네. 또 뭐 있어요? 메모지. 메모지는 어디에 쓰시죠? 예약 전화 고객님
네, 그건 컴퓨터에다가 하셔야죠. 아니 그런 거 외에도 뭐 네, 다른 메모할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이원하시다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제 만약에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 보니까 김성욱 본부장님이 어디에 그 화환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디 화원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본부장님이 뭐 예를 들어 아까 출장을 갔거나 교육부장처럼 결혼식 했는데 뭐 전화해서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뭐 평소에 상관없겠지만 이럴 때 그냥 무한 자유를 주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쵸? 화원을 예를 들어 제가 어디지 이거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디는 어디 하고 뭐는 어디 하고 하는데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죠. 저도.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제가 찾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항상 2번 일이 되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이 메모를 할 때는 반드시 컴에다 해가지고 공유를 하지 않으면 그 메모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메모는 반드시 컴퓨터에다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서 오세요, 원장님. 예. 소녀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메모는 그래서 거기에 그 컴퓨터에다가 반드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가상으로 아까 꽃 그랬는데 꽃 하면 만약에 메모지가 나중에 쌓이다 보면 뭐 100장이 있을 수 있겠죠. 100장 다 뒤져야 되거든요. 원장님 쉽게 우리 지금 헤어랑 안 쓰시고 고객 차트를 종이에다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10,000명만 되면 그걸 찾는 게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홍길순 아니면 전화번호 뒤에만 딱 치면 팍 나오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메모지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단 목적을 메모지를 일부러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수업 같은 경우 할 때 일부러 메모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이냐면 일부러 받아 적는 걸 안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필요한데 아니면 그 PC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메모지 몇 장만 붙여놔도 또 예, 아주 환상적으로 예뻐지죠, 카운터가. 그죠? 네, 메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표도 썼었죠. 전표도 뭐 메모지처럼 쓸 수 있는데 전표도 실제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왜 쓰시냐고요. 근데 이제 뭐 고객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니까 예. 저는 일부러 가지고 가서 적으라고 써요. 적어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상담하는 것보다 네. 고객님이랑 상담하면서 예. 뭐 이렇게 가격 얼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손상도 어느 정도. 그거 완전히 PC에다가 근데 PC에다가 하는 거는요. 예. 이렇게 하는데 PC를 갖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태블릿으로 다 되잖아요. 저희가 태블릿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손으로 쓰면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여 놓는 거 하고 예. 저희는 또 그거 갖고 가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은 느낌? 그 고객님들이 대응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예, 맞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장님, 저는 일부러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적으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병원으로 얘기하면 진료 차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트에다 이렇게 적는 거 하는데 요즘에 의사들도 병원에 안 가보셨나요, 요즘에? 요즘에 저는 다 적던데요. 아 정말로요, 원장님? 네네네. 차트 다 적어요. 야, 그러니까 원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속초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진짜. 정말 원장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진국하고 후진국 있잖아요. 후진국에서는 의미상 후진 지식을 써요. 그래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선진국은 선진 지식을 써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사람이 다를까요? 후진국에서 만약에 태어난 애기 있잖아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한국에 데려오면 바로 한국민이 돼요. 뭔 얘기냐면 한국에 왜냐 성장하면 안 되는 게 벌써 개념상 걔 뇌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이제 후진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잘하면.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제게 사람은, 그리고 원장님도 원장님 몸체가 쉽게 얘기하면 부자 미용실과 가난한 미용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부자 미용실과 가난한 미용실이 생각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저는 병원에 계속 있잖아요, 원장님. 그리고 지금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뼈가 잘 붙었다고 이제 뭐 2달에 한 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모니터를 같이 앉아서 모니터를 같이 봐요. 그러면서 다 눌러요. 저번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니터를 딱 누르니까 거기에 그 뼈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 음량을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도를 밝게, 어둡게. 어둡게 하면 잘 붙은 데는 하얗게 보여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 다 눌러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 옆에 같이 앉아서 다 눌러요. 예약 날짜는 뭐 11월 며칠, 2달 뒤에. 네, 그리고 저거 했고 다음에는 뭐 요거 예를 들어 요거 엑스레이 요거 찍을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다 보여줘요. 그 자리에서. 아예 종이 한 장도 없어요. 실제 같이 모니터 거기서 다 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요. 네, 저는 의사 선생님 그분은 실력은 제가 보기에 약간 돌팔이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별로 실력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딱 만나면 느끼는 게 아 이분은 진짜 인수를 베푸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항상 싱글벙글 이러니까 네. 제가 환자들은 일단 그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막 그때 긴장하면 오히려 그 환자가 더 불편할 텐데 말씀드리는 건 실제 필요 없어요. 이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건 옛날 거를, 그러니까 옛날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더 발전된 게 있다면 그걸 쓰셔야죠. 근데 자꾸 옛날 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익숙한 거 버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메모지는 정리해고 대상이에요, 원장님. 근데 정리해고 대상을 자꾸 안고 있으면 힘만 들죠, 개념상. 그죠? 예. 그 메모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하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돈통 이걸 뭐라 그러죠? 금고. 아, 금고. 네? 예, 명함. 예, 명함하고 꼬지 같이 그냥 통칭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명함이 있으면 꼬지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예. 신청서. 그 다음에 전화라고 원장님이, 예, 맞아요. 이거 전화는 꼭 있어야 돼요. 전화는 어느 손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카운터면 전화는 이쪽에 있어야 되나요? 이쪽에 있어야 되나요? 예. 전화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죠? 예, 맞아요. 전화는 항상 앉아있으면 왼쪽에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왼손으로 전화 받고 아까 오른손으로 메모하는 개념으로.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에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컴퓨터에다 바로 입력하지 그거를 하지를 않죠. 네. 그래서 그거 보통 급하게 하느라고 또 막 아까 메모지 쓰시거든요. 근데 예? 다 무선이라서. 아, 무선이요? 네, 요즘엔 또 다 이것도 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뭐 아주 오랜 옛날 얘기네. 그죠? 이제 문득 생각해보니까. 네. 또 뭐 필요하죠? 계산기는 올라가서 예, 계산기도 요즘에 컴퓨터에서 다 될 것 같은데, 예, 계산기는 뭐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그거는 옆에 진열대에 카운터만 지금 카운터 딱 보기. 또 뭐 필요하죠? 거기에 저희는 저기 뭐지 메뉴판 이거 거든요. 메뉴판이요? 네. 메뉴판이 뭐 카운터에 있어야 될까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예. 또 뭐 필요하죠, 원장님?
네, 그러면 원장님 지금 가서 카운터에서 하면 이거 말고 없애야 될 거 되게 많겠죠. 네. 정말 그러면 없애야 돼요. 그게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그쵸?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있어야 될 거만 거야,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정리 개념에서 그러니까 있어야 될 거와 없어야 될 것 중에 요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요런 것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치우시라 이거죠. 근데 카드 그런 거 없는데. 그게 뭐죠? 그 돈 이거 그 이름이 뭐더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스름돈이 받치는 이 통이 있죠, 은행에서 이게. 은행에서 돈 내실 때 이렇게 딱 거기다 내주잖아요.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안 쓰니까 모르죠, 뭐 그죠? 써야 하는. 캐시백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들이 캐시백도 어저께 처음에 우리 여기 중에 그 삼성 페이를 가지고 계산하다 처음으로 딱 나왔어요. 이가 계산이 처음에 나왔어요. 이거까지 해갖고 카드가 대회 특대인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는데 그래서 TV에서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화해주세요. 갤럭시 몰라요. 저렇게 말해주면 하더라고요. 갤럭시 정대로 이런 거 많아요. 처음으로 한 번. 중국이 원래 결제가 네, 결제 개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개념이 중국에서 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카톡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택시도 핸드폰 그냥 딱 되면 바로 이제 딱 된대요. 그래서 이 모바일 결제, 컴퓨터 결제가 되게 잘 돼 있어갖고 소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소매하고 있는 게 쉽게 결제하고 쉽게 결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결제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공인인증서도 나중에 또 입력해라 뭐 그러니까. 네, 여기 스마트폰에 뭐 NFC인가 그 기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긁는 거를 그 가서 그게 되는 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뭐 무선 와이파이를 쓰시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편리한 거를 더 좋아하고 결제가 편리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아주 그건 뭐 당연해요. 제가 어제 세탁소에를 갔었는데 세탁비가 24만 9천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하여튼간 그랬는데 지갑을 다 탈탈탈탈 다 털어도 24만 9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3만 원도 잘 안 가져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뭐 회장님하고 당구를 치거나 뭐 그러면 현금이 가끔 필요할 때 있어서 그냥 예. 그래서 한 1, 20만 원 갖고 다니는 경우인데 예전에는 전 3만 원도 안 가져다녔어요. 정말 그 카드 쓰면 돈 100원도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예.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 그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탁비 하는데 이제 카드를 제출하니까 카드는 안 된대요. 속으로 그래서 뭐 이해는 되지만 결제 수단이 이러면 세탁소도 번창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당장은 이득이 되죠.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하고 세금 안 내면 얼마입니까, 솔직히. 거기다 카드 수수료까지 하면 우리 원장님도 보통 세금이 매출이 좀 나오는 데는 아시겠지만 한 35% 되잖아요. 지금 자영업 35%인가요? 예, 35%잖아요. 매출이 그러니까 7천, 8천인가? 이제 순이익이 8천 넘으면. 그죠? 아니, 8천이 아니지. 그 앞에 누진 빼고 하면 한 1억 2천 넘어야 되겠네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자영업자 소득. 처음에 1,000만 원까지인가가 8%인가 그렇고 2천만 원까지인가가 15%? 아니죠. 17%. 아니, 17%. 그래서 4천만 원까지가 20%인가? 아니지. 23%.
아, 다 바뀌었어요? 아, 옛날에는 9% 해갖고 1 빼면 됐거든요? 옛날에는? 요즘 바뀌었어요? 네. 네, 하여튼 대략 한 35% 될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부가세 10%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한 2, 3%? 네, 이러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 그러면 영원히 이제 동네 가게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데들이 현금 선호하는 데 있나 보십시오. 현금 선호하면서 장사 잘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 낮은 매출로 그냥 잘 살죠. 낮은 매출로. 네. 정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결제 수단이 이렇게 편리하지 않으면 당장은 이득이 돼요. 당장은. 근데 팍팍팍팍 안 써지죠. 뭐 원장님 같은 경우도 막 가상으로 본사에서 뭐 하는데 예를 들어 현금을 계속 예를 들어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할 때 뭐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쓸 때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현금 1,000만 원, 2,000만 원 찾아가지고 다니기도 뭐 하고 그럼 안 해버리죠. 예, 실제로 그래요. 그 앞에 자질구레하게 하면 이제 나중에 큰 거 할 때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야, 저 카드 되면 좋을 텐데. 네. 그럼 아예 한꺼번에 예를 들어 속된 말로 그냥 100만 원 다 끊어놓고 100만 원 다 쓸 때까지 차감하고 우리 선불권 끊듯이 그럼 매번 끊지 않아도 되고 고객 입장에서 되게 편할 텐데 거기다가 미리 끊어놨으니까 걔네들이 금융감각 조금 살려가지고 뭐 10%든 20%든 30%든 디스카운트 해줘서 그러니까 100만 원 선불 끊으면 뭐 130만 원 해주겠다라고 130만 원 세탁기 다 들 때까지 하면 정말 거기다 대놓고 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안 해주죠. 눈앞에 거만 보고. 그죠? 현금 하니까 맨날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제수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정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이 정리 부분에서 저렇게 이렇게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저것만 딱 있으면 돼요. 그죠, 원장님? 예.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원장님 옷장에도 가면 옷 버려야 될 게 솔직히 80%죠. 네. 그죠? 네. 근데 버리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 입었던 옷이고 지금 뜯어진 데 하나도 없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유행은 지났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샵에 가면 아까 카운터에 있는 거 다 쓸만한 거예요. 원장님 버리진 못해요. 근데 그걸 아까 그래서 저 중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 경영에서는 그래요. 집에 옷장은 제가 뭐 관여를 못 하겠는데 경영에서만큼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옷장에서도 예를 들어 옷이 이렇게 해갖고 뭐 만약에 10개가 꼽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찾을 때 10번을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미는 것들이 안쓰러운 옷을 이렇게 밀면서 찾는 거는 엄청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을 외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똑같은 옷을 찾아도 아까 안 입는 게 80%니까 그 사람은 80% 더 쓸데없이 이거 거기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리 개념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컴퓨터에서 뭐 파일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정리를 제때 딱딱딱딱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서가 원장님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간이 뭐 매번 저거 하니까 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지금은. 근데 그거 찾으려면은 낮에 이렇게 가끔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거꾸로 물어봐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 지금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수십 배로 더 걸려요. 지금은 안 걸리지만. 그러니까 옷장을 관리하려면 하루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손해라 안 하는데 오늘 하루 투자하면 계속 편한 거고 오늘 안 해놓으면 계속 조금씩 해서 결론은 아까 뭐 하루 10시간이 필요했다는데 알고 보면 100시간을 나중에 조금씩 나눠서 소비를 해야죠, 계속. 네, 두 번째는 정돈. 정돈 개념은 뭐였죠, 회장님? 제자리 정위치. 네, 정위치의 개념이죠. 정돈은 아까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필요한 자리에 놓는 걸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랑 필요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서 필요 있는 것과는 남겨놓는 거. 정돈은 제자리, 쓸 자리에 탁탁 갖다 놓는 거죠. 드라이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해주면 드라이어가 드라이 자리에 없으면 그거 찾아서 드라이어는 좀 커서 눈에 잘 보이겠네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미용실에 자주 찾는 게 뭐 예를 들어 꼬리빗. 쓴 데 딱 놓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꺼내서 쓰면 되는데 없으면 꼭 물어보거나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 출근해가지고 만약에 3시간 동안 뭐 찾으려 하고 헤맸어요. 예를 들어. 가상입니다만 무슨 뭐 원장님 무슨 서류를 막 찾느라고 3시간 동안 헤맸어요. 그럼 3시간 동안 일을 한 건가요? 놓은 건가요? 노는 거가 진짜. 본인은 일을 한 거죠. 본인은. 그죠? 본인은 열심히 한 거지. 3시간 동안도 찾느라고 쉬지도 않았으니까 쉬면서 찾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아까 생산성은 완전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일인 거죠. 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정돈의 개념이 딱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청소는 말 그대로 쓸고 닦는 게 청소입니다. 예, 쓸고 닦는 게. 그 다음 청결은. 청결은 우리 동묘 원장님 청결의 개념은 뭘까요? 청소는 쓸고 닦는 거고 청결은. 뭐 위생적인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청결은 의미상 그 상태를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고 날씨가 더운 날씨가 시원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결한 미용실은 의미상 여름에 시원한 미용실이 청결한 미용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기 잘하고 온도 조절 잘하고 이러는 게 청결이에요. 습도 조절 잘하고. 이건 청소는 아니죠. 그거는. 청소는 먼지하고고 청결은 의미상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촉 이거하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결은 환기하고 온도 조절하고 뭐 습도 조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습관입니다. 이 5가지를 예전에 실제 이게 고객님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보이는 거와 말하는 거와 그 사람의 뒷 배경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원장님들은 제 실력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민세연을 선호하는 건 아니세요. 처음에 없을 때는 뭐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아까 이제 추종자를 보고 따라간다니까 이 누구나. 그래서 추종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이 지금 그 뭐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회장님의 능력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이 방향을 선택하는데 매우 결정적이지만 제게는 이게 추종자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오고 들어오고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건 그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장님이 회장님께 어떻게 하느냐, 실장님이 샵에서 어떻게 근무하느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아까 회장님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님들도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죠? 말하는 거나, 뭐 자기 그 사람의 뭐 이거 표정, 복장, 어떤 억양, 이런 거 딱 보고 느낌이 오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옛날에 저희 홍청 원장님께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원장님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정말 개선 효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원장님이 어느 날 소장님이 인테리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냥 웬만큼 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솔직히. 근데 갑자기 좀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셨다라고 그 인테리어 가격도 꽤 이 높은 가격으로 딱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이 영감이 오셨나? 그러니까 어떤 딱 통찰력이 이제 생기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딱 인테리어 해놓고 저는 그때 정말로 아주 제가 절감한 거예요. 인테리어 딱 해놓고 처음에 갔는데 당연히 깔끔하죠. 뭐 매우 예쁘죠.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홍천점은 진짜 항상 언제 가든 깔끔해요. 느끼실지 모르지만. 다시 근데 옛날에 그렇게 지저분했었어요. 홍천점이. 네, 정말 예전에 정말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원장님이 정리정돈을 안 하고 원장님이 잘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예를 들어 뭐 장롱이 착착착착 돼 있으면 뭐 집이 어지러질 게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치워도 원위치야.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옆에 갖다 놓으면 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고. 예.
그렇게 해갖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했는데 처음에 봤더니 깔끔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당연히 인테리어가 깔끔하겠지. 3개월 뒤에 가도 깔끔해. 6개월 뒤에 돼도 깔끔해. 그래서 처음에는 야 원장님 인테리어였다고 그래 세차 사면 열심히 세차하듯이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저분해질 수 없는 환경이 딱 된 거예요. 예. 그게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홍천점은 언제 가도 깔끔해요. 지금은 또 원장님이 뭔가 더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 항상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잡다한 게 없어요. 언제 가도. 신기하게 완전 저는 하여튼 제일 최고 이 급변하신 경우가 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인테리어를 딱 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제가 보기에. 샵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인품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샵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해요.